이 짓이 뭐예요 대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훈 씨, 당신 나한테 베풀 수 있는 게 고작 그거예요? 밤늦게 전화하는 거? 이봐, 혜영이.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아니에요? 아니, 당신 오늘 왜 그래?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더 이상. 그만, 진정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이제 다시 전화 안 할 테니까 문단속 잘하고 자. 앞으로 많아봤자 5, 6년이야. 그동안만 참어. 웬일이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지배인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디스코 때 영어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걸 알아야지. 네. 근데 오늘은 왜 집에다 전화를 안 하나? 밤마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부인한테 문 안 들여왔잖아. 그게 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사장님 모르셔도 돼요. 이 사람아, 그 밤일하는 사람들에는 생활의 테크닉이 필요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여자로선 그럴 수도 있겠죠. 모욕하고 아침 드세요. 나 거기서 해장국 먹고 들어오는 길이야.
왜 그래 정말? 참고 견디는 데도 한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보,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얼굴 맞대고 식사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게 뭐냐고요? 내 얘기도 좀 들어봐.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좀 앉아. 놔요 이거. 혜영이, 누가 알면 나더러 심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 일찍 들어온 남편 붙들고서 투정이나 부리는 속이 얕은 여자라고 말해요. 1년 내내 쉬는 날 하루 없이 밤마다 나가서 일하고 당신 혼자 집 지키게 하는 거 사실 나도 가슴 아파. 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재훈 씨는 지금부터 잠이라도 잘 수 있지만 난 또 이 순간부터 당신이 일어날 때까지 집안에 살 일 없이 서성이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외출을 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전화가 오면 어떡해요? 당신이 일어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걱정 말고 나가. 뭐 잠 좀 설칠 각오하지 뭐.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당신이 잠을 자는 낮 시간에는 우리 집에 아무도 놀러 못 와요. 내 친구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니 그래서 날도로 어쩌라는 거야? 아침이나 집에서 같이 해야죠. 오늘이 월급 날이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밤새 함께 계셨어. 그리고 앞으로 디스코텍 영업 관계를 의논하면서 같이 해장국 들고. 오늘뿐이었나 뭐 번번이 밖에서 들고 왔지 뭐. 거기 아니면 이만한 월급 못 받아. 이번 달에 5만 원 올라서 95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5, 6년만 착실히 모으면 나도 조그만 밤업소 하나 가질 수 있어. 괴롭더라도 그때까지만 참어. 남들이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올 때 난 집 떠나 출근하고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는 이 생활 나라고 좋을 리는 없어.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즐거운 얼굴이었어요. 아, 기왕 하는 일 남에게 짜증스러워 보이는 거 나도 싫어. 혜영이 네가 그 세계를 알아? 그 세계는 달라. 정말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래. 매일 웨이터며 멤버들이 받은 팁을 지배인한테 얼마씩? 아니야. 정확히 몇 달씩. 정해진 액수를 상납한댄다. 그게 오히려 월급보다 많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나 월급만 갖다 줘? 난 팁에 대한 얘기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니? 팁 상납받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야지. 예, 너 잘 알아보렴. 혹시 또 딴 살림 차리고 있지 않나? 어머, 얘들 못할 소리가 없네 정말. 어머 얘 좀 봐. 유비무환이라 생각해. 미리 잘 단속하라고. 밤업소에 이렇다 하게 소문난 미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쭉 빠진 무용수며 이름 없는 가수들이 모두 지배인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재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 점잖은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얘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게. 아 여보, 뭐 이렇게 심각해? 당신은 팁 상납 안 받아요? 받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지배인들 다 받는다던데. 난 안 받아. 팁은 내 몫이 아니라 종업원들 몫이야. 그 애들 월급도 짜. 나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배인한테 많이 바쳤어. 그때마다 이건 내 몫인데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애들 걸 나눠 먹자고 하겠어? 나 죽어도 그런 짓 안 해.
주무세요. 여보, 왜 이래요? 내가 욕심이 너무 지독해. 혜영이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 욕심 때문이라고. 뭐가요? 이렇게 집에서 낮잠 잘 때 당신이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해. 잠이 안 와. 업소에 나가서 밤늦게 당신한테 전화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집을 비울 때 난 일할 기분도 안 나. 마치 당신이 어디로 없어진 것 같지. 막 기분이 그래. 당신 잘 모르겠지만 나 지금 행복해. 그리고 나에겐, 아니 우리에겐 계획된 목표가 있고 꿈이 있잖아. 밤업소 하나만 갖게 되면. 아이 그 얘긴 그만. 그래, 그만하자. 누구세요? 누구시죠? 우유 수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보, 어서 들어와. 아, 여보, 들어오지 않고 뭐해? 여보, 저 이리 좀 앉아요. 아무래도 직장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여보. 부러워 그 사람들이. 참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거기 그만둘 수 없어. 여보. 오늘 일찍 오는구나. 라면 하나 끓여줘. 그래. 아니 그런데 넌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니 아빠 주무시잖아. 괜찮아. 너희 아빠는 이골이 나셔서 앵간히 떠드는 소리는 끄떡도 안 하시고 코 들렁구시고 주무셔. 아니 엄마, 저때 내가 좀 시끄럽게 했더니 버릉 화를 내시던데. 그때는 어쩌다 잠이 설 깨셨지. 여보 지금 몇 시야? 아유, 당신이 일어난 시간 언제나 정확한데 시간은 왜 물어요? 한 4시쯤 됐어? 10분 전이에요. 어서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여기부터 하세요. 아 언제 사람도 좀 서두르지 말어. 아유, 지금 벌떡 일어나셔야지. 잠 깬 후에 또 우물쭈물 하시면은요 더 높고 싶다고요. 그 눈 뜨자마자 담배 꺼나무는 습관부터 좀 버려요. 좀 설치지 마라. 오늘 딴 때보다 좀 피곤하단 말이야. 아이, 우진이 라면 먹는데요. 그래 나도 라면 먹어라? 당신은 밥 드시고요. 반찬 2번 챙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남들처럼 이렇게 어머머, 이 좀 봐.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그래요? 그거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아니 밤이고 낮이고 돈 열심히 벌면 됐지 정상적 비정상적이 어디 있어요? 이따금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
이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아파트 장만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예? 당신 직장 없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따분하고 기가 막혔어요? 당신 불편하지 않아? 당신이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이런지가 저런지가 많아요. 우리가 뭐 지금 찬밥도 막 가리게 생겼어요? 아주 참, 네. 그 우리 아파트에 그 나 말고 또 저녁에 나가는 남자 있더라. 젊은 남자요? 맞아. 305호에 사는가 보던데요? 그거까지 알아? 우리 여기 산 지 1년이 훨씬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출근하십니까? 가만있자,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맞아요. 지금 출근합니다. 그러시죠? 사실은 저도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같은 처지군요. 예? 네. 저 어느 방향이십니까? 천호동 쪽입니다. 아유, 그럼 저하고 비슷한데요. 저는 명일동이에요. 거기 저 새로 짓는 아파트에 경비책을 맡고 있는 야간 경비 감독입니다. 타시죠. 예? 방향이 같으니까 적당한 데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 난 누구라고? 민희, 네가 웬일이니? 그렇잖아도 나도 보고 싶었단 말이야. 말로만? 아니야, 정말. 여기 지숙이랑 같이 있어. 둘이 한바탕 헤매면서 싸구려 쇼핑 좀 했다. 나하고 좀 바꿔. 아이고 대학 시절에 매일 그토록 어울려 놀았으면 이제 신물 날 때도 했을 텐데 여전하구나. 그래. 글쎄 낮엔 너희 남편이 집에 있으니 놀러 갈 수가 없고 밤엔 나도 우리 그이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 만나기 힘들 수밖에. 그럼 지금 집에 놀러 올래? 나도 이제 집에 들어가 봐야지. 우리 그이 퇴근해 들어올 시간이라고. 참 그렇구나. 예, 혜영아, 나다. 지숙이 너도 오늘 쇼핑 많이 했어? 응, 미니가 사는 거라면 나도 따라 샀지 뭐. 아 참, 나 오늘은 그이하고 밖에서 저녁한다. 그래? 순 한식 뷔페를 잘하는 데가 있대. 너도 나와. 얘는 너 정신 있니? 네 남편하고 외식하는데 내가 왜 끼어들어? 다 이유가 있어서야. 같이 뷔페 먹고 너희 남편이 나가는 그 디스코텍에 가서 한번 흔드는 거야. 뭐라고? 아니 난 싫어. 왜 하필이면 거길 가니 쑥스럽게. 가끔 불쑥 나타나는 것도 괜찮아. 그래야지 지배인께서도 혜영이 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함부로 거기 여자들과 가까이 못할 게 아니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혜영이 불안하게. 그래? 내 생각이 전 그렇다면 간두지 뭐. 그럼 언제 낮에나 만나자. 남편 자는 시간에 외출할 수 있잖아. 아이고 못나니. 그래 알았어. 끊는다. 그 성격 어디 가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정작 지가 할 일 다 놓쳐버리는 애 아니니? 니들 제발 바람 좀 놓지 마라. 밤에만 나가 일하는 남편하고 사는 혜영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아인데 꾹 참고 사는 거 보면 정말 대견하지 뭐니. 밤과 낮이 바뀌면 대체 어떻게 될까? 몰라서 뭐니? 뻔하지 뭐. 우리하고 정반대 생활이지. 우리가 낮일 때 혜영이는 밤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처럼? 맞아. 그런 시차야. 하도 복잡한 산업 사이니까 요즘은 야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모양이더라. 그래. 어머나 아줌마 그 야구 만날 시간 다 됐네. 아유, 좀 더 이따 얘기하지. 좋겠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어서 가봐. 아니, 밤에 어딜 가려고? 혜영이한테요. 그 애 걱정은 이제 그만해둬요. 아, 왜 이렇게 소린 질러요? 아, 혜영이가 3살 먹은 어리네요. 궁금하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요즘에는 왠지 전화하기도 싫어하더라고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신경질만 늘었어요. 그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동무라도 해주고 싶어요. 에이, 그렇게 혀만 끌끌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혼자서 밤을 새우는 혜영이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아, 왜 밤을 새? 푹 자면 되지. 글쎄 내 말 좀 들어요. 당신 왜 그러세요 오늘? 나 오늘 혜영이한테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올게요. 예? 아, 거기서 자고 있다가 정구리한테 불쑥 들이닥치는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밤에 일하는 사람이 불쑥 들어다치는요. 정서방은 언제나 이른 아침에 정확히 퇴근을 한대요. 둘이서 연애하다가 그 직업 이해하고 결혼했어. 근데 공연히 주위에서도 걔 생활 이상하게 누르보면 오히려 더 나빠요. 참, 대학은 화공과를 나온 사람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글쎄 춤추는데 집에인을 하다니 원참. 디스코 때 생각하기 따라서는 건전한 곳이오. 월급도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네? 왜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당신은 아는 사람도 많고 발이 넓으니까 정서방을 딴 데 취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아, 나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겠나? 아니 그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가 일을 해도 월급 그만큼 못 받아. 그리고 정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잖아. 세상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문단속이라 잘하는 지원. 상감마마 부사과 윤두경의 여식이 오니이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댁도 바깥 양반이 밤에 일을 나가시더군요. 우리 그이도 야간 근무를 하세요. 아, 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그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새댁 바깥 양반자에 편승을 했대지 뭐예요. 저도 봤어요. 네. 글쎄 우리 그이 공사장 부근에서 내려주시더래요. 방향이 같으신 모양이죠? 네, 명일동이니까요. 어머, 어쩜 이렇게 집을 깔끔하니 잘 꾸며놓으셨을까? 아마 새댁이
이 아파트에서 제일 잘 꾸며놓고 사실 거예요. 좀 앉으시죠. 네네. 전 벌써부터 세댁 박한 양반이 밤에 일 나가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댁을 보니까 무슨 친한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뭐예요. 저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네네, 그러죠. 밤에는 좀 쓸쓸하시죠? 하지만 오래 단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대신 저 남자들의 습관을 잘 들여야죠. 아무리 야간 근무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와도 짜증을 못 부리게 해요. 그리고 낮엔 혼자서 자도록 내버려 두고요. 여자는 외출도 하면서 자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여자가 신경 쓰여서 못 살아요. 이따가 저희 집에 같이 가요. 제가 야근하는 남편 모시고 사는 선배라서 경험 철학을 쫙 얘기해 드릴게요. 저 솔직하게 말해서요, 해외고 국내고 파견 나간 남편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남자들은 또 어떻고요? 새벽에 나갔다 하면 12시고 1시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 술이 꼬꾸라지게 먹고 집에 돌아와서 푹 꼬꾸라지는 그런 남편 별 볼 일 있나요? 뒤치다거리 하기만 귀찮지. 아유, 그리고 그게 어디 남편이에요? 하숙생이지. 안 그래요? 아유, 드시죠. 어구나. 아우, 찻잔 참 이쁘다. 아우, 새득은 참 깔끔하니 꼼꼼하신 모양이에요. 저 박한 양반은 어디 나가세요? 네, 저 아이, 괜찮아요. 같은 처지인데 우리 앞으로 터놓고 지내요. 무슨 기술 계통이신가요? 아니에요. 저 그게 아니고요. Give me your attention, your heart, your ears, your eyes. I'm of the conviction, you will be surprised. Oh yeah, emotions that rise. I'm looking for adventure, inhibitions are gone. Keep on listening. 전화는 왜 또 해요?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요? Here comes the song.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feeling. Emotion, give me light.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feeling. Emotion, give me light.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feeling. High tension all around us. Inhibitions are gone. Keep on listening to me. A chance to turn you on. Oh yeah. 저 동지, 적적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걸고 놀러 오세요. 네, 그러죠. 오늘 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뭐려, 저 혼자서만 실컷 떠들었는데요. 저, 안녕히 주무세요. 예, 동지도 잘 자요. 저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 꼭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휴, 젠장. 우리 우진이 아빠도 월급이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 남자가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요. 아무리 아내를 깨물어 죽이고 싶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왜 있잖아요. 즉흥적인 감정이라는 거. 아유, 남자들이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I want to spend my life with a boy like you, and do all the things that you want me to. I tell by the way you dress that you're so refined, and by the way you talk that you're just my kind. Till the time has come that we might live as one. Can I dance with you? 어디 갔었어? 그 시간에 집 비우고 어디 갔었냔 말이야. 내가 전화를 2번씩이나 했었어. 그런데도 당신은 집 비우고 외출하고 없었다고. 당신이 잠들 시간도 아니었고 또 설사 잠이 들었다 해도 그렇게 전화벨이 길게 울리면 깨기 마련이야. 아니, 당신은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부스럭 소리만 나면 놀라서 깨는 사람 있잖아. 당신 지금 몹시 피곤한가 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나 정신병자 취급할 셈이야? 그 시간에 밖에 좀 나가면 어때요? 그렇게 큰 문제예요? 뭐라고?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모욕하고 주무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아, 내가 지금 잠잘 기분이야? 당신 술 드셨군요. 그래, 해장술 한잔 했어. 홧김에 한 잔 마셨어. 재훈 씨, 아, 왜 말 못해? 어서 얘기해! 당신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피곤이 누적돼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지막 하지 말고 어서 묻는 말에 대답해! 여보! 여보! 이웃집에 잠깐 놀러 갔었어요. 거짓말. 푹 주무시고 나면 정신 맑아지겠죠. 엉뚱하게 말꼬리 흐트리지 마라. 왜 이래 정말. 이럴 바엔 차라리 방 없으면 나가면 그만둬요. 네, 당장이요.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싫단 말이야. 이거 봐, 혜영이, 내 말... 재훈 씨한텐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아니, 이봐, 여보, 왜 멀쩡한 사람 가지고 그래? 왜 정말? 어? 말 같지 않아서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여보, 혜영이, 혜영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누구십니까? 네, 저... 아, 누구냐니까요?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렇게 전화 걸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영이세요? 예, 어제 그 이 감독입니다. 지금 막 퇴근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그 차로 출근하자고 그래요. 아, 네. 저 간밤에 정영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셨던가 봐요. 저 앞으로 말이요, 허물없이 가까이 좀 지냅시다. 여보, 빨리 와서 자요. 지금 들어갈 테니까 준비나 좀 해둬. 네. 꼭 영화관 같다.
주무시기나 해요. 여보. 여보, 나 지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기저기 갈 데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갯날이잖아요. 저 이따가 시장 하시거든요. 전자저 스위치 올려놨으니까. 아 글쎄 알았다니까. 나 점심 겸 저녁 먹고 나갈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당신 요즘 이상하시다. 뭐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말이야. 그래 말이야 나도 이상하게 생각해.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피곤하긴요. 이제 완전히 훈련이 잘 돼서 좀 덜 자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요. 당신 현장에서 가끔씩 눈 붙이시죠? 아 요즘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요? 그 부분 그 현장 다른 현장에서 말이야 이 도둑을 많이 맞는가 봐. 그러니까 나까지 그 순찰 도는 형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요즘 아주 피곤하고 온 몸에 힘이 없고 말이야. 아이. 여보. 그런 오해 같은 건 별 문제가 아니야. 예, 그것도 문제지 않고 너를 불신한다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니? 재훈 씨의 그런 마음 난 알거든. 그럼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우리도 시원찮은데 웃네 얘가. 내가 너무 소중해서겠지. 그나저나 야간 근무만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성격도 달라지고 큰일 아니니?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 언니. 어느 잡지 보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계속적인 야근 안 시킨대. 적어도 2교대 3교대를 쉬게 하고 또 특별 휴가며 정서적인 결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나 봐. 하지만 우리나라 방업세 어디 그래? 맞아 언니. 남의 건강에 어떻게 되든 그냥 스트레이트로 부려먹는 거지 뭐. 그래. 이런 카페에서 밤일 시켜봐도 그렇더라. 우리 한번 늦어봤댔죠. 새벽 2, 3시까지지만은 그거 계속 반복하면 애들 얼굴빛 제대로 안 나고 누렇겠다. 거기다 재훈 씨는 환관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다는 거죠. 뭔가 지자리에 심어지지 못한 나무처럼. 아이고 남편 어지간히 좀 아껴라. 언니 모르죠? 옛 연애할 때도요. 정재우 씨가 하찮은 감기만 들어도 지가 먼저 끙끙 앓았었다고요. 미니 너도 혜영이한테 배워. 우리 그인 내가 감기 들면 자기가 놀라 깜짝 죽는걸요? 좋겠다. 그럼요. 혜영이 왔구나. 어서 와. 혜영이 지금 심각하댄다. 심각한 일?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만 해. 내가 해결사 돼줄 테니까. 재훈 씨 어디 좋은 데 취직 좀 시킬 데 없을까? 쉽지 않다. 요즘은 고급 인력이 남아돌아서 아우성들이야. 우리가 어딜 들어가 그만한 월급을 받겠니?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당신 화만 내시지 말고 혜영이 얘기 좀 잘 귀담아 들으세요. 글쎄 난 방법이 없다니까. 정년 퇴직한 사람이 어딜 가서 누굴 붙들고 부탁을 하겠어. 자기 전공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지. 네 외삼촌이 요즘 새로 설립한 회사에 들어갔다니까. 혹시 한 자리 알아볼 수 있을런지. 아이고 그래도 고작 부장이래요. 하지만 그 회사 사장이 친구래요. 그래요? 하긴 널 뭐 무척 귀여워했으니까 못 들은 척은 안 하겠지. 엄마가 얘기 좀 해줘. 네가 직접 어렴. 삼촌이 뭐가 어려서 직접 얘기를 못해. 아이 참. 안 그래도 너 사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했지만은 마땅한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지. 낮에는 맨날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낮잠 자는 사람이 있으니 어디 놀러 갈 수가 있어. 밤엔 괜찮은데. 너희 삼촌이 밤에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야.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술 타령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뭐 하는 회사래? 뭐 학용품인가 뭐 문방구 만드는 회사랜다. 네? 난 누구라고. 여기 와 있네. 바꿔줄게. 왜 그러니? 너 혹시 너 정서방하고 다투기라도 했어? 다투긴 왜? 자, 어서 받아.
왜 그래요? 여보, 내가 오해를 했었어.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집에 천천히 와도 괜찮아. 나 저녁 밖에 나가서 먹을 거야. 여보 잠깐. 출근 시간 아직 이르잖아. 조금만 기다려. 당신하고 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갈게요.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의심을 했는지 몰라. 난 그만큼 당신 사랑하나 봐.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 역시 직장 바꿔야 돼요. 아이 참 또 빠를수록 좋아요. 정말이에요, 여보. 아니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내 말을 알아들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애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당신 지금 정신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 시간 늦었어. 여보, 내 얘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억지로 말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요. 사장님도 대강은 아시겠지만 전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건 나도 알아. 자네하고 나하고 어디 하루 이틀 사이인가? 대학 다닐 때 내 밑에서 아르바이트 했잖아. 그런데 이 얼마 전부터 제 처도 신경질이 늘고 저 역시도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됐으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날 버리고 어디를 훌쩍 떠나버릴 것 같은 피해망상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나? 그게 바로 마음이 약해졌고 신경쇠약이란 증거야. 네, 맞습니다, 사장님. 전 제 처가 히스테리증이 생긴 줄 알았는데 사실 원인은 저한테 있었어요. 이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이상해지거든요. 이거 봐, 미스터 정. 특히 디스코텍의 그 요란한 음악 소리 아주 짜증스러워지고요.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그 자네 보약 좀 먹어야 되겠어. 아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5, 6년 어떻게 견디나? 그럼 자네가 세운 계획은 말짱 헛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장님. 이제 저 자신을 알았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네, 제 결심 절대로 제 계획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 그 오늘 일은 나한테 맡기고 그 부인하고 잘 좀 어울려봐. 그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리고 말이야. 하지만 자, 글쎄 오늘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말이야. 이거 받아. 돈은 집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대답해요, 빨리. 확답 듣기 전엔 안 놔줄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알아보면 뭐래. 꼭 돼야지. 그렇게도 소원이니?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월급은 지금 거기서 받고 있는 것보다 형편없이 적을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 고마워, 외삼촌. 그만 들어가거라. 우리 집에 오셨다가 고작 커피 한 잔만 드시고. 그럼 됐지 뭐. 다음에 오면
한성 근사하게 차리려. 그래요. 잘 자거라. 네. 안녕히 가세요. 누구야? 당신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 누구야? 누구냐 말이야? 혜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아니 자네, 안녕하세요. 난 누구라고? 오래간만이야 정서방. 네. 정말 그렇군요. 우리 혜영이한테 자네 얘기 들었어. 매일 야근하느라고 수고 많구만.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게. 네? 제 잘못이었어요. 책임 느껴요, 나도. 아무 소리 말자. 누가 힘센 놈이 날 좀 시끄럽 두드러게 패줬으면 좋겠어. 반죽도록. 그럼 아주 시원할 것 같아. 아니면 어디 눈두덩이라도 파묻혀버리고 싶어. 정말이야. 나 직장에 충실했어.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결근하지도 않고 단 하루도 아픈 적 없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 왜 이래? 술도 못하면서 독한 걸 왜? 디스코텍 그만둬요. 안 돼. 그것만은. 진짜 그만뒀어야 했어요. 내가 못 나가게 가로막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거예요. 이것 봐, 혜영이. 알아요. 당신의 그 계획, 희망, 꿈. 그러나 그건 5, 6년 아니 훨씬 훗날의 일이에요. 당신이 밤없이 차려서 사장 된다고 해서 그걸 꼭 행복이라고 생각 말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떡해. 난 그럴 수 없어. 여보. 안 돼.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밤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실제는 정신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번쩍이는 조명, 그 요란한 음악 소리 병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당신 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이젠 당신에겐 궤도의 수정이 필요해요. 지금도 늦지 않아. 새롭게 다른 길을 가잔 말이야. 여보, 대답해. 다신 안 나가겠다고. 거기 그만두겠다고. 당장 구차고 가난하게 살아 좋아. 더 멀리 보잔 말이야. 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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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승을 좀 해가려고 저 일찍 나왔더니 말이야. 그 저 정재훈 씨 차가 안 보이네. 저 솔직히 해서 말이야. 차 없이 나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 출퇴근할 때 좀 어색하고 쑥스럽다고. 남들은 퇴근해 오는데 난 출근하고, 또 남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난 반대편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해 오니 말이야. 그럼 우리도 털털거리는 중고차라도 한 대 사요. 차를? 정신 벌써 거기 그만두고 딴 데 취직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요. 뭐야? 정재훈 씨, 네, 박 대리님. 미관상도 안 좋고 사무실 분위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삼가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 너희 남편 이제 불만 없어? 속으로야 왜 없겠니?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을 않는다. 그 얘기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울 수밖에. 그 디스코텍에 비해선 월급도 형편없고. 허기야, 디스코텍에선 웨이터들 거느리고 왕초 노릇 하셨잖니. 왕초는 또 뭐야? 지배인이지. 아유, 모르면 잠자코나 있어. 그런 데선 모두 왕초 형님이라 그런 데더라. 예, 민희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어머, 안 그러니? 허긴 내가 그 세계를 알게 뭐야. 하여간에 혜영이 네 소원대로 돼 다행이다. 너희 남편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놀러 올 수 있고 얼마나 좋으니 글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돈을 아껴 쓰는 구두쇠 작전뿐이야. 아이고, 벌써부터 또 죽는 소리 혼다. 그러게. 그동안 통장에 넣어둔 돈 좀 꺼내 쓰렴. 이제 기나긴 밤은 사라지고 찬란한 밤이 오도다. 뭐야? 아이 참. 아직 퇴근 안 했어? 네, 저 삼촌께 이 사람 또 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건 당연해. 골치 아픈 소리 안 보고 펜대 안 들면 누구나 편하지. 하지만 전에 있었던 그 직장과 비교하지 마라.
보수부터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아 힘내라고. 뭐잖아 적응하기 마련이야. 그리고 여기 조사부에서 일하는 건 당분간이라고 했잖아. 생산부 티오가 생기면 자네 전공에 맞춰 자리를 옮겨주겠네. 부장님에게 누만 끼치는 것 같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해? 하도 답답하고 일손이 안 잡히니까 저한테 통사정을 한 거겠죠. 아니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해? 그러게 말이에요. 알만하구만. 정군이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거요. 밤없을 자라서 기어의 사장이 되어보겠다는. 아니 그래.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야단을 좀 쳐주지 않고서. 원도님도 그 사람 지금 어린아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아니, 시장 조사해 온 걸 통계 하나 제대로 못 내요? 정정훈 씨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에이, 알랭이 차라리 내가 죽지. 네? 내가 하겠단 말이오. 이 녀석들, 이 말을 제대로 들어먹어야 장사를 해먹지. 왜 여기까지 나왔어? 당신 기다리다가 나와봤어요. 들어오는 길에 소주 생각이 나서. 어서 들어가요. 직장 옮기고 나서 얼마 동안은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 쓰는 일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참아야 돼요. 알았죠? 네? 요즘도요? 요즘도 근무 시간에 곧잘 졸고 일에는 별로 열중하지 못하는 모양이더라. 그래? 외삼촌 속 좀 태우시겠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사원들하고 잘 어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 오빠 앞으로 괜찮을 거야. 나 때문에 너무 벼랑간 직장 옮겨서 그렇지. 원래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누구 뭐 처음에 안 그러나? 직장 바꾸면은 의뢰 다 낯설고 일손이 제대로 안 잡히기 마련이야. 게다가 재훈 씨는 밤에만 일해왔잖아. 지금이 고비니까 승질 내지 않게 잘 달래고 비위 거슬리지 말어. 응? 네. 어머, 민이구나. 그래,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니? 그래? 잘 될 것 같다고? 응.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어느 도서관이지?
응. 그래.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고맙다, 민이야. 응. 아, 너도 취직하려고? 금방 되진 않겠지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재훈 씨가 전보다 덜 받는 만큼 내가 보충하고 싶어서. 아이고 욕심도 참. 나 지금 나가봐야겠는데. 네? 네. 그런데요. 네, 안녕하세요. 부인을 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간단히 미스터정에 대한 대우를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테니까 다시 나와 일해줬으면 합니다. 부인께서 좋으시다면 미스터정은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설사 그이가 다시 오더라도 사장님께서 말리실 줄 알았는데요. 기왕 전공을 찾아서 떠나간 사람 아니에요? 만약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면 친동생처럼 여기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보, 과일 들어요. 여보. 여보, 왜 그래 당신? 제발 힘 좀 내요. 여보, 힘내. 다 귀찮고 싫어. 정정 씨 오늘 출근 안 할 모양인데요. 정말 이거 실없는 사람이군. 요즘 그런 대로 말씀 없이 일을 괜찮게 한다고 했더니만 오늘은 또 왜 늦어? 네, 최 부장입니다. 접니다. 어떻게 된 거야, 미스터 정? 부장님, 정정 씨입니까? 죄송합니다, 처삼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면목 없습니다. 이봐, 미스터 정, 거기 어디야? 오늘 회사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미스터 정,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 모양이야. 사표 내기 전에 혜영이 네가 한번 설득해봐. 본인이 정 그만두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디 가세요? 우리도 차 샀어요. 글쎄 이는 낮잠도 안 자고선 시승을 하자 그러지 뭐예요? 네. 요즘 정영 회사 잘 나가시죠? 네. 아니 왜 저러실까? 글쎄요.
여기 좀 앉아. 내가 직장을 바꿨던 건 당신의 소망을 무작정 외면할 수가 없어서였어. 아니, 당신이 내 건강을 그토록 걱정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어.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지. 우린 젊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밤에만 일하는 당신, 술, 담배, 땀 냄새만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공간에서 일하는 당신, 난 반대예요. 시험은 끝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 내 얘기 더 들어. 지금 당장은 직장 문제가 급한 것 같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안 그래. 내 건강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겐 그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어요. 5, 6년 후엔 자리가 튼튼히 잡혀. 글쎄, 그게 우리의 모든 게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그 회사 일에 많이 적응되어 가고 있어요. 또한 머지않아 전공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요. 대학은 4년 동안이었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일한 건 7년이었다고. 진짜 내 전공은 바로 여기 이것이었는지도 몰라. 맞아, 이 영업이야. 여보, 난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어울려. 여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둬. 이러지 말고 저 회사로 가요. 네? 놔! 그냥 내버려 둬. 여보! 제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둬. 네, 이만큼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남자, 이만큼 자기 일에 성실한 남자, 근데 아내로부터 직업을 바꾸기를 요구당하는 남자. 반대로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아내. 그런데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고민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인 고민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편승이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가장의 직업이란 상당한 가정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 직업의 직종이라는 것은 그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업종에서부터 굳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유 소장께서는 그 드라마 상으로 처음에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볼 때는 보통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가 돼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쭉 전개되는 게 계속됨에 따라서 두 사람의 그 생각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굳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거 난감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연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세상이 24시간을 점점 활용하고 또 그래서 자꾸 발전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때는 뭐 밤에 일하고 낮에 실컷 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 가까운 데서 들여다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현재 인기 DJ로 활약하시고 역시 밤에 일하시는 분이죠. 한용진 씨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야간업소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드라마가 그 사실과 너무나 저하고 접근돼 있다라는 데 대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운데 말이죠.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좀 나가다가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밤에 일하시는 분들의 부인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고충과 애환을 들어보죠. 박가분이 어떤 일 하시고 계세요? 제조업에 나가고 계셔요. 제조업체 근무하시고 계시고요.
몇 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십니까? 뭐 대충 없죠. 3교대니까요. 아침에 들을 때도 있고요. 오후에 들을 때도 있고 밤에 들을 때도 있고요. 밤에 들어오실 적에는 주무시다가 문 열어주시기가 기다려야죠. 자지 않고요. 예, 3교대니까요. 뭐 그렇게 뭐 저 드라마 같이 그렇진 않거든요. 박갑은 밤일 하시는데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 맞추는 편이고요. 이제 애들한테 많이 뭐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아빠가 주무실 땐 조용히 첫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 뭐 좀 떠들고 그 자유라든가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집에 계실 때에 하고 남편이 밤에 안 계실 때 하고 어느 쪽이 잠들기에 편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없으면 해서 잠이 안 와요. 예. 걱정되시고. 예, 괜히 신경 쓰이고 그냥 잠이 안 와요. 되게 집에 계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박가분이? 집에 가요? 낮에요? 낮에 계신 시간. 낮에 계시는 시간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밤에 나가시는데도요. 낮에도 가끔 잘 나가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주무시지는 않고요? 잠은 오전에만 조금 주무시고요. 그땐 뭐 하십니까? 오전 주무실 때요? 네. 같이 자야죠. 밤에 같이 못 잤으니까. 같이 못 주무셨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분들도 잠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셔서 술 드시는 분도 있고 같이 밤을 새우시는 분도 있고. 그 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그게 적응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낮에 들어오시면은 좀 아이들도 좀 불편하고요. 저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조용히 해야 되니까요. 조용히 해드려야 되니까. 예, 주무셔야지 또 다음을 위해서 나가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집안에 이런 일반 가정들하고 반대가 되니까요. 네. 이런 드라마를 보고 저하고 좀 많은 그런 걸 느꼈어요. 많이 갔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바깥분이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처음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자만 그러나 생각하셨어요? 아니 아주 저 혼자라고 생각은 안 했어도요. 많이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고 하는 분에 비해서 보수 문제가 좀 이 밤에 일하는 분한테 좀 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남편 보고 어떤 거를 시정하라든가 요구하실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짜증, 신경질을 좀 많이 부려요. 피곤하니까 첫째. 네. 그래서 참 짜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경- 서로가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 기다린 사람은 참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밤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 감수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신경질을 부릴 땐 저는 뭐 더 짜증이 나요. 서로 부당하다고 느끼죠? 서로 상대방. 그렇죠. 상대적이니까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은 편이에요. 애들이 아빠의 직업을 이해합니까?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싫어하고 왜 남의 아빠는 이렇게 낮에 출근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빠는 왜 밤에도 일을 나가셔야만 되냐고 이렇게 물을 때도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일을 그렇게 가야만 우리가 살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회도 좋아지고. 예, 또 이렇게 가서 해야만 나라에도 좋은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단다라고 이렇게 어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이해를 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깥분이 뭐 하시고 계십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요. 네. 거기도 격일제로 일하시고. 네. 근데 바깥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낮에 일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 직업이니까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고 그런 적은 없어요. 내 직업이니까 충실히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바깥분은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예.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만족할지 모르는데 부인께서도 만족하십니까? 좀 만족 안 할 때도 있지요. 밤에 남들은 다 주무시고 그럴 때
저희 애기 아빠는 좀 나가시고 그럴 때는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저 춥고 그럴 때 특히 덥고 그럴 때는 참 집에서 보는 여자로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떤 때는요 좀 뭐라 그럴까 신혼부부 마냥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지요. 하루 나가 떨어져서. 주무시고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고. 그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DJ 하고 계시는 한영진 씨 뒤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 같이 그 바깥 분 되시는 분들이 저하고 밤을 샌다는 것은 똑같은데 저하고 이제 잡이 다른 거죠. 직업이 좀 다른 건데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거 좀 다른 점이 있겠지만은 서로의 그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해하는 쪽으로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처럼 남편을 많이 이해하는 여자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편 선생님, 이 남편이 밤에만 되면은 무슨 자동기계처럼 집에다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드라마 속에서 정 지배인은 자기 부인에게 신혼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시로 전화를 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받아들이는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간섭이고 또 어디 외출을 안 했나 체근하고 여러 가지 의심해서 체근을 하는 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실 체근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외출을 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에 지금 뒷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범주 내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아까 이신의 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서 만족을 하고 사실은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 드라마에서의 정 지배인의 가족의 경우는 같은 직업이면서도 집에 어린애가 아직 없고 신혼이라는 것에서 아마 갈등이 알겠습니다. 생기는 것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 선생님께서는 남편이 밤에 전화 거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같이 있다는 것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는 시간에도 깨워서 전화 받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나온 때 정말 다정하게 전화를 받아주면 얼마나 힘도 나고 마음도 든든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무심하고 혹시 남자는 뭐 대범해야 된다.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근데 역시 항상 이렇게 끈이 이어졌다는 자상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장께 여쭤보죠. 사람이 적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이제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남자는 도저히 처삼촌 회사에는 근무 못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이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적성하고 하는 일하고 맞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적성과 자기 하는 일이 좋아지고 또 능력이 맞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아내까지 그 일을 이해해 준다면 아마 그 남자는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 드라마 상에서 재현 씨인가요? 재훈. 네. 재훈 씨. 이런 경우는 하도 내가 5, 6년 후에 사장이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적성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우리 신바람이 나서 그 일에 충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씨가 처삼촌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말로는 부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인의 처삼촌 회사에 간 거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의 생각을 맞춰준 게 되죠. 일단 갔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자 입장에서 일단 나도 이런 만큼 아내를 좀 생각해줘서 내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드라마상으로 볼 때는. 근데 사실 이 남자가 적극적인 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소심하고 좀 인정에 약하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선은 거기 가서 적응을 하면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도 하고 자기 자신도 좋겠지만 길게 볼 때는 아내를 위해 준 일은 아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남자가 그럼 자기 뜻대로 돼서 디스코드에게 돌아가서 5, 6년 후에 자기 가게를 하나 갖는다 그럴 적에 그때는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그게 목표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밤업소에 안 나가도 됩니까? 디스코드에게 자기 건데 이제 내 경영을 하니까 그때 남의 밑에 있었으니까 일 덜 했지만 이제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하고 더 뛸 거 해야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부인은 더 불행해진다고 보시진 그럴 않으세요? 때쯤 되면은 그 부인도 내 장사니까 아마 같이 나가서 할지도 모르죠. 근데 같이 디스코텍에 그렇죠. 나간다. 네, 저 같으면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괜찮은데요. 네. 혹시 디스코텍 지배인이나 경영자 중에 부인이 그 집에서 밤에 잠 안 오고 하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와서 같이 뛰는 분들 계십니까? 네, 일반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사모님 되시는 분이 격리 파트를 맡고 계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전화 얘기를 했지만 네네. 밤중에 전화를 받고서 부인이 짜증나는 걸 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 그렇지 않아도 그 불만스럽고 자꾸 해이해진 마음이 생기지요. 왜냐 그러면 연애할 때 그것을 다 이해하겠다 하고 결혼을 하자. 물론 남자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내조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보는데 그게 아니고 밤에는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 시간 보내는 것이 참 어렵지요. 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보면서 자꾸 전화 올 시간이 됐나 바라보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꾸 전화를 하면은 자고 있을 때 전화하면 정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다가 전화를 받으면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서 짜증스럽지요. 저는 미안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말씀 좀 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근데 그 많은 시간을 다 두고 해피리면 왜 그 전화 올 시간에 자요. 그때는 그러니까 책을 읽든가. 자는 것만이 그 이제 드라마상에서도 저는, 네. 표시가 아니지고 기다리면서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스럽죠. 왜냐하면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어디를 밖에를 나갈 수가 있나 불러드릴 수가 있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그럴 수도 없는 법에 그 가정이라는 데서 혼자 기다리고 앉았는 거 기다림 잠이 오지도 않고 그럴 때 또 자다가 겨우 잠들었을 때 전화 오는 거 이럴 때는 상당히 상대편에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예. 어떻게 남편이 또 반대적으로 또 성질을 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사랑해서 전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요, 가끔 밤에 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자니까 일을 못 하는데 아마 그 부인이 글을 썼더라면 참 둘이 잘 맞는 직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현명하게 한다면은 이 남편은 밤에 일어나는 일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밖에 돌아가는 것도 만나서 듣고 그리고 정보도 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아마 생활의 그 지혜라 그럴까요? 그게 조금 모자라서 그럴 거예요. 네.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좀 배서준테 자꾸 말을 제가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의 성격을 만약 읽었다면은 왜 전화를 그때쯤 되면 꼭꼭 집으로 전화를 할까? 아마 그 상황을 놓고 짜증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왜 전화를 해줬을까를 조금 생각하면은 우리 남편이 나가서 예박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다 할 때 나한테 무슨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이 전화해 주는 것을 혜영이라는 부인은 자기가 나갔는지 집에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미안한가 하면서 전화를 해주면서 위로 사랑의 표시 이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기 대화가 때문에 네,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아내 입장에서 한번 남편 성격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이렇게 시야를 충분히 읽었겠지요, 성격도. 근데 그 이해라는 건데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상에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아침 해장국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내는 이제 그 남편의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해장국 먹고 들어왔다라서 거기서 오는 불만 같은 거. 근데 남자는 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밤일하는 사람의 모든 비즈니스는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벽에 들어가서 와이프한테 밥 내놔라라고 밥 좀 차려라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안해서 밥 먹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안해서 밥 먹고 들어온 건 물론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드라마상에서도 그러죠. 그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날을 밥을 먹고 들어왔다라고 그 여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 측에서 여자도 이해를 해줘야지요. 네,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한 번도 남편 얼굴 대하면서 같이 식사를 안 한 경우에 특히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해라는 문제인데요. 됐어요. 네. 쌈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쪽에 여쭤봐야죠. 자, 지금 부인 입장으로 봐가지 말이죠. 제가 여쭤보는 거에 가지고 그것으로 표시해 주세요. 남편을 그냥 그 성인 디스코 클럽에 밤업소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6분. 그다음에 아니고 그 친정집 외삼촌이 마련해준 그 회사 그리고 본인은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서 도서관에 취직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9분. 예, 남편을 디스코텍에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 쪽이 이분들한테는 9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 소장께서 하시고 계신 그 한국적성능력개발원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거기서는 지금 이런 직장인들 상담도 더 해주고 그럽니까? 네, 이런 직장인들도 이 상담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인 관계에서 어떤 그 부적응이거나 네. 또 이런 성격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일단 그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 적성 검사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맞는 그 개인 카운슬링과 그다음에 능력 개발 그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실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한국 부인회에서 이런 문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딱 이 드라마하고 똑같은 상담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 대학은 건축과를 나왔고 밤업소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디스코 클럽이나 그런 거가 아니고 자그마한 경양식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은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새벽 2시까지 하고 자기가 직접 그 판도 DJ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하는 분인데 부인이 그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하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새벽같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게 되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부인 출근하고 아이 학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밥상을 차려놓고 가면서 상을 준비해놨으니까 먹고 이렇게 나가라는 이런 식의 말 한마디를 쪽지만 써놓고 나간답니다. 그렇게 한 생활을 2년을 했는데 부인이 도저히 못 참겠다. 네. 그러니까 그 업소를 그만둬라. 두고 전공 과목인 건축 사무실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취직을 그쪽으로 해라. 네. 해가지고 이혼의 경우까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쪽에서는 그 종교를 독실한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혼은 할 수가 없고 내가 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 업소를 그만두고 건축회사 설계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설계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근무를 하고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김 선생님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남자가 네. 자기 직업을 부인이 싫어할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인 말대로 뭐 손해 보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글쎄 대강 그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결혼하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대로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 내용의 그런 경우라면 양쪽이 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만둬도 괜찮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남편이 고집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네. 그러면 아예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조금 집에 있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 드라마에서의 지금 그 남편의 직업은 돈이 전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남편이 7년 근무하고 그 디스코텍이 나의 직성에 맞는 그 나의 영원한 직업이라고 굳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학생 시절을 4년 하고 다 1학년 때부터 했다 그래도 4년 하고 나와서 3년이면은 얼마든지 지금 현 세상에서는 이렇게 직업을 디스코텍을 놓고 다른 회사로 가고 싶어도 이 직장에 자리를 알선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그 처삼촌께서 그렇게 직장을 알선해 줬고 그 많은 자리에 갔고 또 조금만 참으면은 자기 직성에 맞는 그 전공 분야로 실험실을 가거나 화학 연구하는 데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보장까지 받고서야 어떻게 부인하고 저렇게까지 갈등을 가지면서도 부인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결론이지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뭐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이 양쪽에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시잖아요. 글쎄 그러네. 근데 드라마 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남편하고 아내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볼 때는 그 혜영 씨의 그 친구분들이 옆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그 인식을 그 조심해라. 그 아름다운 여자들만 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러고 있으니 너 조심해라. 이런 쪽에서 그 혜영 씨가 안 그러려고 마음을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 데서 어떤 방해 요소가 많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쪽에서 직업의 귀촌의 문제가 우리나라 같이 강하게 작용되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님 이제 그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선진국 기술은 많다고 그러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낮에 일하는 것만이 정상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이죠. 옛날에 농사 짓듯이 해 지면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 그런 생활만 한다면야 뭐 원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점점 자기 인생이 이완한 것인데 그거를 좀 더 늘려서 쓰고 싶다 하는 인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4시간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가서 노는 사람들이 그날 밤새우고 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직장에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 늘려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 사는 거는 이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의사들은 물론 자는 시간까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깨어서 사람 만나고 그런 시간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네. 한영준 씨 그 혹시 그 직업을 해 나가는 동안 몇 년 하셨어요? 저 올해로 11년째. 11년 해 나가신 동안 부인과의 이 드라마와 같은 갈등을 겪으신 일이 있죠? 네. 그런 있습니다. 갈등 또는 그 외에 다른 갈등 때문에 이 직업을 내 바꾸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그 친구분들의 그 충동질 이런 경우가 저한테도 물론 이제 동네에 보면은 이제 그 또래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애 아빠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참 피곤하겠다든가 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진 않을 텐데 그런 얘기 자꾸 들을수록 혹시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때 또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순수하게 그만두려고 했던 때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들처럼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자기도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상당히 소박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행복이라는 게 무슨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직업을 전향하게 바꾸기 위해서 다른 거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그 친구도 5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듯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쪽에서 내조를 하고 있죠. 피곤하다고 아무래도 이제 주간에 일하는 것보다 야간에 일하니까 상당히 피곤하니까 내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집안에서 좀 애들을 조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내조죠. 지금 밤업소 일하시는 분들은 자꾸 들어가는데 아까 뒷분들 얘기 들어봐도 뭐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 이런 것만 있지 이걸 아주 근로 조건을 현대화 해가지고 3교대제로 한다든가 또는 밤 근무할 적에는
수당을 배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회복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복지책이 나온다면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드라마 속의 부부 같은 갈등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해소되는 건 조금 좀 성질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꼭 이런 경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드라마 속에 지금 남편이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이쁜 또 젊고 신혼인 부인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가기도 그렇고. 김 선생님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남편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일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같이 놀면 좋죠.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꼭 밤에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저는 이 남편의 경우로 생각했다면은 부인을 조금 자기보다 그래도 어리니까 사회적인 그런 어떤 목표를 생각한다든가 뭐 부인을 먹여 살린다든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직 그냥 남편 얼굴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부인이니까 좀 타일러 가지고 현명하게 생각하게 달렸으니까 똑같은 입장인데도 저쪽 부부는 상당히 그 생활을 그 즐겁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자꾸 일러주고 그리고 또 9시간 따져보니까 9시간 노동을 하대요. 그럼 나머지 15시간을 가지고 부인하고 충분히 건전하게 그 나머지의 그 휴식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 이제 디스코 대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물론이죠. 이 소장께서는 그 지금 괴로움에 빠진 이 부인 히스테리컬해지고 그 대신 남편 건강을 자기보다 더 생각하는 그 부인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 지금 드라마상에서는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든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경영 그 훈련 중에 그 상대편이 되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할을 한번 바꿔보는 거다. 그러면은 사원이 일일 사장이 됐을 때 그 기분으로 한번 이 사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한번 이 가정에다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남자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과 그다음에 남자의 공통적인 심리를 한번 읽어보는 이런 걸 한번 시간을 조용히 두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뛸 때 그 야망과 그 어떤 성취감에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그 남자가 거기서 그걸 벗어나게끔 만드는 게 내 힘으로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냉각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시야를 바꿔가지고 둘이서 한번 취미, 공동 취미를 한번 개발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걸 의논한다든지 그것도 물론 이 문제를 두고는 안 되겠지만은 문제를 위해서 한번 어느 단기간을 두고 시도를 해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활력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그 여자분이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다 계시지만은 여자 입장에서 자꾸 강요는 가서 죄송하지만은 한번 상대편 입장에서 들으면 우선 남편이 내 분신의 일종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그 혜영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걱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자녀를 가지면은 아마 자녀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디스코덱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걸 보냈다가 일단은 남자가 그러면 자기 생활을 찾고 이제 자기 알겠습니다. 일이 성취가 됐을 때 한번 능력을 더 키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선생님께서는 그 밤에 일하는 분들의 부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 이해는 하라 그러지만은 지금 드라마에서의 그 혜영 씨 부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남편이 부인이 원하는 대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업소에서 일하시는 그 부인들께는 지금까지도 잘 참아왔고 또 남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건실하게 살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 관리를 하시면서 집안의 화평을 유지해서 생활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진 씨는 현직으로 뛰는 입장에서 말이죠.
밤업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정을 어떻게 잘해 나가려는 충고를 한 말씀 하시죠. 물론 그 가정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피곤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못 갖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상 같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안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분야별로 다루겠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업소로 직접 한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데려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을 아마 눈으로 직접 느끼게끔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밤매업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하고 상당히 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은 물론 좀 염치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내조 좀 해주시고, 단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은 좀 더 그 자기가 손이 못 미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면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 그 나이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고 5년 후에 디스코덱 사장 되는 정도라면 부인이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지에 가기 전에 난파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의 결단이라는 건 때로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무리했기 때문에 도중하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정하는 것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드라마 속에 그분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디스코덱의 사장이 월급을 2배 낼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한 사람 더 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두 분이 교대로 일하시면은 가정도 아무 일 없이 되고 목표도 충분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갈등에 접했을 적에 너무 파고들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